무학대사는 1327년 경상도 합천에서 태어났습니다. 무학의 부모는 외국에게 끌려갔다가 돌아온 하청민으로 갈대로 삿갓을 만들어 팔았고, 이러한 사정으로 무학의 어렸을 적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어린 그가 지나치게 못생겨서 내다 버렸으나 학들이 와서 아이를 감싸므로 그의 부모는 그가 특별한 아이라 생각하여 도로 데려왔다고 합니다. 18살에 성광사에 들어가 소지 선사 밑에서 성녀가 되었습니다. 이후 용문산의 해명국사로부터 불법을 전수받고 묘양산의 금강굴에서 수도를 하였습니다. 1352년 공민왕 2년에 원나라의 연경에 유학하여 인도의 지공선사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원나라에 있는 동안 오대산 등 중국의 각지를 순례하였습니다. 나홍해근을 만나 서산 영암사에서 수년을 머물다가 1356년 공민왕 5년에 고려로 돌아왔습니다. 1364년 나홍은 해암사를 중건하고 무학을 불러 수좌승으로 삼았습니다. 나홍이 사망한 뒤에는 무학은 전국을 돌며 수행하였는데, 이때 이성계와 처음 만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무학은 일찍이 이성계의 꿈을 해몽하여 서광사를 지켜 해준 인연으로 이성계의 우우를 받았으며 상지술에 밝았다고 합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무학의 해몽과 한양 천도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으나 사실로 받아들여지기엔 미흡한 점이 많다고 합니다. 1392년 조선 태조 1년 조선 개국 후 왕사가 되고 묘엄존자의 호를 받았으며 해암사에 있었습니다. 개국 직후부터 태조는 도읍지를 옮기려 했고, 수도를 옮기려는 태조 이성계를 따라 계룡산 및 한양을 돌아다니며 땅의 모양을 보고 도읍을 정하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고 합니다. 계룡산에 올라 지세를 두루 관람하고 왕사 자초에게 물으니 자초는 능히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조선 왕조실록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계유 2월 11일을 기사에 보면, 남경의 옛 궁터에서 임금이 또 왕사 자초에게 물었습니다. 어떠하냐 하니 자초가 대답하였습니다. 여기는 사면이 높고 수려하이며 중앙이 평평하니 성을 쌓아 도읍을 정할 만합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의 의견을 따라서 결정하소서. 이에 도평의사사에 명하여 경상, 전라, 충청, 강원, 풍해, 경기 좌우도의 민정을 선발하여 성 쌓는 공사를 시작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갑술 8월 13일을 기사를 보면, 두 번째 새 도읍 후보지는 한양이었습니다. 왕사 무학대사가 어명을 받고 새 도읍지를 둘러보기 시작하였는데, 무학대사는 삼각산에 이어 목면산, 지금의 서울 남산에 올라가 이곳이 정당하다고 쾌재를 부르고 쉬고 있는데,
한 노인이 소를 타고 지나가다가 큰 소리로 이놈의 소 미련하기가 무학과 꼭 닮았구나. 바른 길을 버리고 굽은 길을 찾아가다니. 이렇게 중얼거리며 지나가는데 무학이 이 소리를 듣고 노인을 쫓아가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노인은 여기서 서쪽으로 10리를 더 가면 알 일이다 라고 말하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무학이 노인의 말대로 찾아가 보니 그곳은 바로 고려의 남경터였습니다. 다시 삼각산을 거쳐 백악산 밑에 도착한 무학은 인왕산을 주산으로 삼고 백악산 남산으로 좌우 용호를 삼는 이곳을 궁궐터로 정하고 태조에게 아뢰었습니다. 태조는 무학의 말을 듣고 그 길지로 향하고 그것을 궁궐터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무학의 의견에 정도전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예로부터 제왕은 모두 남면을 하여 나라를 다스려 왔고 동양을 했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반대를 하였습니다. 정도전의 건의에 따라 다시 잡은 자리가 북악산 및 경복궁 자리였습니다. 본래 무학이 잡은 자리는 종로의 필운동 근처였다고 합니다. 백성의 생활이 채 안정되기도 전에 큰 역사를 벌이면 옳지 않다는 천도 반대론을 물리치고 1394년 태조 3년의 8월 태조는 마침내 천도를 명령했고 10월 태조는 각 관청당 2명씩만 남겨두고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개경을 출발하여 한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새 수도의 이름을 한성부로 고치고 12월부터 본격적인 역사에 들어갔습니다. 태조는 무학을 매우 신임하였습니다. 1393년 해암사에 역질이 돌자 무학의 건강을 염려하여 광명사로 옮기도록 하였고 1397년에는 장수를 기원하는 탑을 해암사 북쪽에 세워주었습니다. 또한 태조 자신도 왕위를 물려준 해암사에서 지내기도 하였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 뒤 제1차 왕자의 난으로 사이가 수원해진 태조와 태종 부자의 화해를 위해 여러 번 함흥과 한성을 오갔으나 그의 노력에도 태조의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학은 조선 태종 2년 1401년 해암사 감주가 되었으나 이듬해에 사직하였고 금강산 금장암에 들어가서 여생을 마쳤고 1405년 사망 후 태종의 명으로 무학대사비가 건립되었다고 합니다. 무학은 여러 야사와 민담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서울의 성곽을 쌓을 때 정도전과 무학은 선바위를 성곽 안으로 넣을지 밖으로 둘지를 가지고 다투었는데 다음날 눈이 왔다가 녹은 자리를 보고 성곽을 쌓게 되었고 결국 선바위는 성곽 밖에 놓이게 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1748년 영조 23년에 함경도 출신의 승지 위창조가 함경도 내에 있는
이성계 일가의 무덤을 조사한 북로 능전지를 임금에게 바쳤는데 여기에 이자춘, 이성계의 아버지의 장제에 관한 일화가 나옵니다. 1360년 공민왕 9년에 부친이 죽자 이성계는 명당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는데 사제 사이의 두 승려가 명당을 두고 대화하는 것을 이성계가 듣습니다. 스승이 동산을 가리키며 여기에 왕이 나올 땅이 있는데 나도 아느냐라고 묻자 제자가 세 갈래 중에서 가운데 낭맥인 짧은 산기슭이 정열인 듯 합니다. 라고 대답하자 스승은 네가 자세히 알지 못하는구나. 사람에게 비유를 하자면 사람은 두 손을 쓰지만 오른손이 기묘하듯이 오른편 산기슭이 진열이다 라고 교정해 줍니다. 이 대화의 내용을 들은 이성계는 말을 달려 뒤쫓아 함관령 밑에서 두 승려를 만나 이성계가 절을 하면서 간청을 해 왕이 날 장지를 얻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북로 능전지보다 150여 년 전에 문신 차천호가 편찬한 오산설림에는 전설이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성계가 두 승려를 극진히 대접하면서 장지를 가르쳐 달라고 액을 하자 두 승려는 산의 지팡이를 꽂고 말하는데 첫째 혈에는 왕후의 조짐이 있고 둘째 혈에는 장상의 자리니 하나를 택하시오. 이성계가 첫째 혈을 택하자 노승이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라고 말하자 이성계가 사람의 일이란 상을 얻으려 하면 겨우 하를 얻게 되는 법이라고 말하니 두 승려는 웃으면서 원대로 하시오라고 말하고 가버렸는데 노승이 나온이고 젊은 승려가 무학이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성계와 무학이 언제부터 가까운 사이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이성계의 꿈을 풀어주면서 왕이 될 운명이라고 한 이야기가 두 사람이 급속도로 가까워진 듯 합니다. 이성계가 고려 말에 홍건적과 왜구를 물리치면서 명성을 달리던 중 어느 날 밤 닭이 우는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이 너무도 신기해서 친구인 무학을 찾아가 꿈을 이야기했더니 무학이 큰 절을 하면서 이제 왕이 되겠습니다 라고 한 이유는 닭이 꽃기호하가 우는데 꼬는 한자로 높을 꼬이고 끼는 한자로 기할 끼이고 요는 한자로 위인데 이 세 마디 말을 합치면 고기우인데 이는 높고 기한 자리로 바로 왕을 뜻한다고 해석하였다고 합니다. 이성계는 이 꿈을 이용해 자신의 왕업을 생각하고 실천하였으며 결국 위하도에서 해군하여 조선을 세웠는데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원동력을 제공한 사람이 무학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무학의 지위는 더욱 높아져서 무학은 단순히 왕과 가까운 권승이
아니라서인지 1328년 충수광 때 인도에서 원나라를 거쳐 고려에 들어온 지공이 인도의 나란 타사를 본떠서 266칸 규모 사찰로 중창하였던 해암산은 지공과 나홍과 무화까지 여말 선초 최고 선승으로 다루는데, 이런 무학은 선승으로서 풍수지리에도 해박해 서울 도성 위치를 설정한 것은 유명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